네, 티격태격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패널 두 분을 다시 모셨습니다. 자, 고태선 자유한국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님. 자, 첫 방송 이후 반응 어떻던가요? 네, 화면에 잘 나온다고 티격태격 잘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지난주 토론에서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시던가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님. 네. 반응이 어떻던가요? 주변에서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뭐 아버지도 옷 좀 사입으라고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게 세우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분은 뭐 자유한국당 대표로 나오시고 우리 박 위원장님이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신 건 아닙니다. 젊은 보수 농객, 젊은 진보 농객 뭐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청년을 주제로 한번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쟁점이 되는 주제죠. 특히 이번 선거부터 그 만 8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 될 텐데 제주 지역에 한 1,700여 명 정도가 된답니다. 이 투표 연령 하향 문제를 놓고 의견이 참 분분한데 먼저 고 위원장님부터 시작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의 시각에서는 교실에서의 이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교육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급한 선거법 개정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념적인 편향적인 교육이 하지 않는 교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 위원장님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고 있고요. 자, 박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참정권이라는 것은 시민의 보편적 권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거나 돈이 많거나 똑똑한 사람만 시민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두가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선거 연령이 확대된 부분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번 이 주제에 대해서 제주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달 KBS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요. 한번 CG 보여주실까요? 자, 만 18살 청소년 정치 참여 인식 이렇게 물어봤는데 시기상조다 정치 참여가 39.5%, 투표만 허용하자 34.4%, 오차 범위 내에서 1, 2를 다투고 있고요. 후보 지지 선언과 선거운동까지 허용하자라는 의견도 24%입니다. 자, 이런 도민 여론에 대해서 우리 고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런 여론조사 보시는 것처럼 시기상조다, 그리고 투표만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우리 사회적 합의가 전무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은 걸 증명해 준 여론이다. 맞습니다. 자, 박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면 이제 60% 가량의 응답자가 투표에 찬성하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만 60%라는 건 투표만 허용과 선거운동 허용을 합치면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 정치 참여를 허용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게 정치 참여를 허용할 문제라기보다는 참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보장할 것이냐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분명히 그 중간의 영역에 있는 그 정치 활동 없이 투표만 허용해야 한다라는 거를 서로 자기 편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일선 교사들이 실시하는 모의선거 교육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자, 박 위원장님, 중앙선관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의 선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의 결과를 낸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만 18세 유권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모의 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 청소년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라고 하면 사실 선거 전에 우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결과도 발표하곤 하는데 그러면은 청소년들의 어떤 그러한 모의 선거의 결과는 왜 이것과 다른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 위원장님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모의투표 굳이 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권리, 책임, 그리고 선거법 준수에 대한 교육은 필요한 선거 교육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위법적인 모의선거가 강행한다면 교실 정치화 우려를 낳을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게 교실의 정치화를 할 거다 이런 반론이신데 재반론하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사실
교실의 정치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저희가 어떤 기업에 일을 하는 기계를 만들고 기업에 일을 하는 부품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민주 시민으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실에서 정치가 이야기되고 사회 문제가 이야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화에 대해서 서로 좀 의견이 좀 엇갈린 것 같은데 고 위원장님은 네, 저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교실 안에서 선거법을 어기고 그리고 위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흐트러진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뒷감당은 생각도 안 하고 선거법부터 무척대고 개정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치화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달리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우리 고 위원장님한테 좀 이런 좀 반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OECD 가입국 중에 사실은 아까 36개 나라 중에 33개 나라가 만 18세, 18세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까 부정적이라고 보시는데, 그럼 다른 선진국 국가와 비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뭐 정치 의식이 낮다고 보시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OECD 가입국의 36곳 중에 33개국이 18세 미만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지만은 안 합니다.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취학 연령이 빠르거나 그리고 학제가 다른 이유로 만 18세가 되면 의무교육, 졸업을 통과 과정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졸업 연령을 앞당기고 학제 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시행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박 위원장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 비해서 정치 인식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청소년들의 참여는 상당히 활발했고 또 제주에서도 뭐 청소년 평화나비 그리고 우리도 제주도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TF 등의 많은 청소년 단체 그리고 모임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정치 인식이 전혀 낮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런 시민 교육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나 아니면 정치 인식은 향상될 거라고 더욱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박 위원장님한테 이런 또 재반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사실 입시 위주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교실에서도 사실 뭐 이런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고, 아까도 뭐 거론하셨지만 시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좀 기본 바탕을 갖춘 뒤에 시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재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그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량을 갖추고 나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시민이고 어떤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갖습니다. 당연히 그 국가에서 주권자들의 어떤 정치나 사회 인식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냥 그대로도 누구나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자동적으로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반론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교육 현장에 정치적 편향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인원고 사태만 봐도 우리 사회에 주는 그런 쟁점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실 선거운동이 무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본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성인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실 내에 지금 계속 논쟁하다 보니까 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교실에서의 정치화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게 오히려 훈련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정치가 무엇인지 두 분이 한번 서로 개념 정의를 하실 수 있을까요? 박 위원장님부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정치라는 것이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 주변 공동체의 삶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여기와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럼 도대체 교실에서 이 정치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 정치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겁니까? 예, 정치를 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정치를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18세가 해서 선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 또한 마찬가지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교실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그리고 이념적인 편향적인 그런 부분에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 이 주제는 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주제
이 제주도의 도정의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2022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정규직 일자리 1만 개를 약속했고 또 더 큰 네일센터 등 많은 청년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이 도정의 청년 정책 체감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박헌도 위원장부터 먼저 해볼까요? 예. 네, 2016년 이제 청년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5년이 지났고요. 청년 정책 그 예산도 양적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체감을 시작한 것 같고요. 하지만 원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에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그러한 청년들의 삶의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원도정의 청년 정책은 아직도 일자리 중심,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 위원장이 반론하실 수 있을까요? 예, 저 또한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긴 있지만 예. 그래 제주도정의 청년 정책 일환으로 지역사회 혁신을 끌어내 인재들을 키우는 정책 그리고 그 많은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근데 느끼는 부분은 체감도는 낮다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듣기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 1만 개 확충을 확송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을 보는데 근데 지금 현 시점에 보면 제주 도내 기업이 80%가 10명 미만의 영세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고 그리고 청년들은 더 일하게 되고 월급 또한 마찬가지 적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나 도나 할 수 있는 거는 공공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신 것 같아요. 박 위원장님은 이 고 위원장이 말씀하신 결국 일자리 아니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재반론하시겠습니까? 일자리로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일을 하는 동안의 어떤 청년들의 일상, 일을 하는 동안의 어떤 노동의 문화,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의 청년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청년들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종합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제주도정도 일자리에서 종합 정책으로 그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장 반론 듣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주도정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일자리의 창출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주에서 두 분의 열띤 토론 잘 들었고요. 두 분 다 그 어떤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코너를 통해서 제주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더 나아가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티격태격이었습니다.